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앞에서 이미.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야.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 우주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 그랬죠? 그치? 네. 자,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몇 K가 된다 그랬죠? 2.76. 3000, 3,000 K. 네, 3,000K. 자, 일대 자,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전 우주로 방출이 된 거죠. 네. 자, 이게 빅뱅의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야.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 하는데, 자, 방출된 빛은 자, 파장이 길어지고, 자, 현재는 약 3K 물체의 복사선으로 관측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측정한 사람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누구야? 펜지어스와 윌슨이죠. 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전 우주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관측을 한 거야. 자, 안테나로 관측을 했어요. 전 우주에서 복사선이 나타나는 게. 근데 자, 그 에너지가 약 2.7K 물체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되더란 얘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측정이 됐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자,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보면은 파장이 있고, 자, 처음 관측 측정한 7.3cm 파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그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가 약 2.7K의 복사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관측이 됐다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이 쭉 나오지. 자,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에서 관측한 것보다는 자, 코비 위성으로 관측한 게 조금 더 정확해. 근데 기계가 더 발달을 하죠. 과학이. 그러면서 WMAP, 그 다음에 플랑크 망원경으로 측정한 것들 해서 더 정확한 측정값이 나타나게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죠. 자, 이거는 자, 예측한 게 뭐야? 어떻게 됐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존재하다가 자,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는 자,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자, 선 스펙트럼에 자, 거기에 보면은 확인한 질량비 나오죠. 자, 흡수선 분석이에요. 자, 흡수선의 분석 결과 자, 질량비가 수소 대 헬륨이 3대 1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빅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빅뱅에서 예측한 결과하고 실제 관측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빅뱅의 증거들이 발견이 됐어.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 한계가 있어요.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우선 첫 번째로 뭐냐면 우주의 지평선 문제야. 자,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우주는 매우 크기가 크죠. 네. 우주의 끝과 끝은 거리가 멀지. 네. 자, 너무 멀어. 물질 교환이 될 수 있을까? 정보 교환이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우주에서 고르게 분포하려면 자, 우주의 끝과 끝이 자,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 하단 얘기야. 정보 교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주의 끝과 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교환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어떤 이유로 고르게 분포하느냐를 설명 못하는 거지. 알겠니? 네. 그리고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문제. 편평성 문제. 이건 뭐냐면 자, 우주가 편평하려면 특정한 밀도 값이 있어야 돼. 특정 밀도를 가져야 한다. 자, 그런데 빅뱅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하죠. 맞니? 네.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 줄어들지 않나요? 그래, 감소하잖아. 그러면 팽창하면서 밀도가 감소하니까 특정 밀도를 가질 수 있어? 아니요. 그래, 가질 수 없어.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자, 자기 홀극의 문제는 N극과 S극으로만 이루어진 자극이 있다야.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얘기지. 자석은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하지. 네. 근데 자기 홀극의 문제는 그 빅뱅 당시에는 N극 자석 쉽게 S극 자석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 이해됐어? 네.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 급팽창 이론은 뭐냐면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돼요. 자, 이 급팽창 이론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옆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봐. 자, 급팽창 전은 이게 우주의 크기야. 그리고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이게 급팽창 전이야. 자, 급팽창 전은 지금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작지? 네. 그러면은 봐봐. 이 크기가 작으니까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자,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물질 교환이 가능할 수 있지. 크기가 작으면. 네. 그런데 이게 급팽창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렇게 우주가 이게 급팽창 후야. 그리고 이제 우주의 지평선이 우주보다 크기가 더 작아요.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급팽창 전에 조그맸던 우주에서 물질 교환이 잔뜩 일어난 다음에 급팽창 후에 그게 고르게 팽창해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러면은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해결이 되죠. 맞니? 네. 자, 그래서 요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주의 반지름, 우주 크기가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을 우리는 급팽창 구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자, 해석을 보자, 해석. 자, 우주 지평선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조그마니까 물질 교환이 가능했어. 그런 다음에 급팽창이 일어난 다음에 실제로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 또 전 우주에서 배경 복사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되는 현상이 설명이 가능해져. 그 다음에 우주의 평평성 문제는 자, 여기서 봐봐. 우주가 고르게 물질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맞니? 네. 그 물질 교환이 일어나면은 일정한 밀도 값을 가질 수 있겠지. 예? 왜요? 자, 고르게 자, 순환을 한다는 얘기야. 쉽게 물질이 전체가 순환해서 고르게 퍼져 있어. 네. 그러면 밀도도 일정하지 않을까? 용액 같은 경우 봐봐. 설탕물이나 소금물 네. 전체가 다 혼합되어 있지. 고르게. 네. 그럼 그게 고르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걔네들 밀도는 일정할 거 아니야. 자, 네. 우리가 설탕물 만들었는데 위에 물은 하나도 안 달고 밑에 물은 더 달고 이런 건 아니지. 네. 전체가 다 달잖아. 똑같은 맛으로. 네. 그 얘기는 밀도가 고르다는 얘기거든. 밀도가 일정하다.
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일정한 밀도 값이 존재했었다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봐봐. 자, 우주가 전체적으로 공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여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관측되는 우주의 영역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우주의 평탄성을 해결을 했고, 2번에 보자.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래. 그 두 가지를 그래서 해결을 했고, 세 번째, 자기 홀극의 문제는 있지. 지금 우주가 팽창하면서 얘네들도 전 우주로 흩어졌겠지. 예. 근데 그거를 측정할 만큼의 밀도값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네는. 측정 가능한 밀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세 번째 읽어보자. 자, 우주가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였기 때문에 자기 홀극의 밀도는 관측 가능한 미만으로 희박해졌다. 그러니까 N극자석, S극자석으로만 된 것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전 우주로 흩어져서 관측할 수 있는 최소의 양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 이렇게 해서 급팽창 이론으로 자, 빅뱅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5번에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보자. 선생님, 근데 여기 그 1번에, 그 뭐야, 여기 그 공률이 뭐예요? 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음의 공률은 이쪽에서도 나오는데 말안장 같은 거 혹시 알아? 네. 말안장은 어떻게 생겼니? 이쪽도 오목하고 위에도 오목하고 이렇게 오목한 것이, 자, 이렇게 돼 있지. 네. 이걸 음의 공률이라고 부르고, 양의 공률은 구야, 구. 동그란 구. 그 다음에 공률이 0이라고 하는 건 평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주가 공률을 가졌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면은 그걸 관측하는 사람들은 평탄하게 관측된다라는 얘기야.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해결을 했어. 자, 그 다음 가속 팽창 우주. 자, 이거를 보자. 자, 첫 번째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자, 보자. 거기 보면은 우주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자, 우주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자, 예상되었으나, 자, 분석 결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 가속 팽창한다는 얘기거든. 네. 자, 이거를 뭘로 관측했는지 보자. IA 초신성 관측 1A, 이게 밝은 초거성이죠. 자, 요거에 밝기를 관측을 했어요. 자, 요 IA형 초신성 관측을 했는데
자,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면이라고 조건을 줬죠. 우주가 감속 팽창한다면.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중력 때문에 점점점 느려지게 팽창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죠. 맞니? 네. 자, 그런데 더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밝게 보여야 한다. 관측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내가 여기에 있는데, 자, 우주가 있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가 끝이 여기라고 해보자. 근데 감속 팽창하는 우주는 여기야. 그러면 IA형 초신성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깝게 있으니까 더 밝게 관측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실제로 실제는 더 어둡게 관측이 돼요. 자, 즉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어둡게 관측된다는 거는 더 멀리 있다 이런 뜻이지? 맞아? 네. 그래. 더 멀리 있다. 그러면 더 멀리 있는 이유가 뭐야?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팽창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고 이 결과가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자,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멀리 있음, 즉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고 써 있죠. 네. 그래 한번 넘겨봐 이제. 자, 그러면 그림 하나가 나와 있지.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서 전 우주에 막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시커먼 우주의 암흑시대가 나와 있죠. 맞니? 네. 우주의 암흑시대는 무엇이 생성되기 전이야? 중성 원자가 생성되기 전. 즉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기 전이야. 그 다음부터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우주로 방출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죠. 그리고 쭉 나팔 모양으로 쭉 오른쪽 끝쪽으로 가봐. 나팔 모양이 어때? 휘어지는 게 양쪽으로 입구가 더 많이 휘어져 있지 위로. 네. 이게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내는 거야. 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우주 물질의 분포를 한번 보자.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나와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자, 첫 번째 보통물질. 자, 보통물질은 빛을 방출을 해요. 또는 빛을 반사를 해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볼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지 뭐 나무, 원소, 별, 우리 뭐 달, 태양, 뭐 사람 이런 모든 것들 등등이 보통물질이야. 이 보통물질은 우주에 매우 적은 양으로 우주에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암흑물질은 뭐냐?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자,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자, 요거를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불러. 자, 암흑물질은 얘네도 있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암흑물질이 자, 거기에 세 번째 타이틀을 바꾸자. 자,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은하의 회전 속도에서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나와요. 회전 속도 곡선. 여기에서 뭐냐면 자, 나선 은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나선 8의 회전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속도가 거의 일정해요. 자, 거의 일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당기는 힘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따라 회전 속도를 보면 자,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급격히 속력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게 예상된 거였거든. 근데 속도가 거의 여기에서부터 줄어들지 않고 일정해. 이게 관측이야. 그 얘기는 뭐냐? 나선 8에도 암흑 물질들이 존재해.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갈 때 속력이 느려지지 않도록 잡아당기는 중력으로 작용하더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암흑 물질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생님, 저 잠시만 창문 좀 열고 올게요.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중력 렌즈 현상이 뭐냐면 암흑물질 주변을 지나는 별빛의 진행 경로가 중력을 받아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여기에 관측자가 있는데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어. 자, 이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별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별빛은 관측자에 도달할 수 있니 없니?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별빛이 암흑물질을 지나갈 때 이렇게 휘어져서 지구에 도달할 수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 네. 그게 암흑물질의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죠? 은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하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은하단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은하단은 서로 멀어져.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자, 은하는 결국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자, 은하단에서 이탈하지 않아. 그거는 그 은하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중력으로 작용하는 암흑물질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이제 암흑에너지가 나오네. 암흑에너지 들어갑시다. 자, 암흑에너지.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는 말이 나왔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 팽창시키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 수축해야 한다. 즉 우주는 쉽게 얘기하자. 자,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 하겠죠. 그치? 네. 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관측 결과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자,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은 자, 팽창시키려는 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맞니? 네. 네, 그게 뭐냐? 세 번째 암흑에너지예요. 자,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야. 자, 지금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우주가 팽창할수록 에너지 양은 증가하니? 그치? 자, 우주가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더 커질 거 아니야. 네. 이해돼? 네. 이게 가속 팽창의 원인이에요. 가속 팽창의 에너지원이 암흑 에너지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거기서 보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가속 팽창하는 거고, 암흑 물질의 역할은 암흑 물질. 자, 암흑 물질의 역할은 뭐냐면 중력으로 작용을 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느냐 중력의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겨 우주 초기에 별과 하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으로 작용을 해요. 별, 은하 등의 행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암흑 에너지는 자,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봐봐.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주의 크기가 작은 초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주가 팽창하여 공간이 커지면서 암흑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 자, 암흑물질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주 생성 초기에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 그러면 암흑 에너지도 거의 양이 적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주가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암흑 에너지도 훨씬 더 많아지겠지. 빈 공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주의 미래가 있어. 자,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첫 번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봐봐. 자, 보통 물질이 자, 얼마 되냐면 4.9%밖에 안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준이죠? 지금 현재 기준이야. 암흑 물질은 26.8%야.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나머지예요. 68.3%. 자, 지금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들은 이걸로 분포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임계밀도라는 게 있어요. 임계밀도. 자, 임계밀도라는 말에는 뭐가 없는 상태냐면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자,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가속 팽창할 수가 없지. 자,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자, 팽창하다가 서서히 속도가 감소해요. 팽창하다가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자,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우주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임계밀도라고 하는데 이제 우주의 미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그 다음에 평탄 우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인계 밀도가 우주 밀도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상당히 작다는 뜻이지.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중력에 끌어당겨지는 힘이 없겠지. 힘이 약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그리고 공률은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인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을 해버려. 그리고 얘는 공률을 양의 공률을 갖는다 그래요. 자, 말의 안장처럼 생긴 공률을 음의 공률. 이거는 구로 나타나. 근데 평탄 우주는 인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가 같을 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팽창 속도가 0에 수렴을 해요. 자, 0의 수렴이지 0이 아니지 아직. 그치? 그리고 얘는 평면형이야. 평탄이야, 평탄. 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우주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우주 크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이 현재라고 하자. 자, 요게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이게 평탄 우주. 다음 이게 열린 우주. 자, 이렇게 되거든.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이 중에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큰 우주는 어떤 우주니? 현재까지 가장 큰 거요?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큰 우주는 이 세 가지 중에. 닫힌 우주? 어? 아닌가요? 얘기했어? 닫힌 우주 아니에요? 닫힌 우주예요. 닫힌 우주. 왜 그러냐면 우주의 크기는 현재까지는 요만하지. 네. 근데 얘는 현재까지 요만큼 시간에 걸쳐서 우주의 크기가 된 거고 여기에서는 요만큼. 그 다음에 열린 우주에서는 이만한 시간이 걸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우주는 닫힌 우주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우주는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요게 가속 팽창 우주가 돼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 넘겨봐. 자,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 이렇게 나와 있니?
맞지? 네. 자, 거기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급팽창 구간이야. 그리고 요 기울기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지요. 네. 그 얘기는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거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우주가 또 가운데 그림이 있죠. 네.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 우주,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 그리고 가속 팽창하는 우주. 그거에 대한 그냥 쭉 설명은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